북한 최고 권력자의 핵심 측근 가문, 평양 한복판에 초호화 60평 아파트, 그리고 중동 한가운데서 북한 대사관을 책임지던 최고위급 외교관. 그게 얼마 전까지의 나였어. 하지만 그런 내가 한순간에 사형대 앞에 서게 된 건 아주 작고 사소한 물건 하나 때문이었어. 소름 돋는 북한의 진짜 현실.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나는 외무성 소속으로 해외 곳곳을 누비며 북한 정권을 위해 일했어. 아내 역시 북한에서 초엘리트로 통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었고, 매 장인어른은 김정일의 동창이자 최고 권력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의 실장, 일명 금고직이었지. 2016년 나는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에 파견됐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까지 뻗어있는 10,000명에 가까운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외화를 평양으로 보내는 핵심적인 임무였지. 그런데 2017년 6차 핵실험이 터지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유엔의 초강력 대북 제재가 떨어졌고 쿠웨이트 정부는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노동자들을 전부 귀국시키라고 명령했어. 대사가 쫓겨나면서 나는 졸지에 대사 대리가 됐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막중한 짐을 떠안게 됐지. 돈줄이 말라붙으니 대사관 유지조차 힘들어졌어. 월세 2만 불짜리 대사관에서 더 싼 곳으로, 또 더 싼 곳으로 계속 짐을 싸서 이사를 다녀야만 했어. 바로 그 비참한 이사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사고가 터진 거야. 대사관 로비에 걸어두었던 김정일의 초상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쇄된 선전화 프린트 한 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남들이 들으면 아니 그깟 프린트 하나 잃어버린 게 대수야 하겠지만 북한은 달라. 김씨 일가의 얼굴이 들어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그건 당과 수령에 대한 최악의 모독, 즉 특대형 범죄가 돼 끔찍한 사안이지. 나는 대사관 동료 한 명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우리는 살기 위해 일단 평양에 보고하지 않고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했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난 그 일이 영원히 묻힌 줄 알았어. 하지만 2019년 모든 게 박살났어. 그 믿었던 동료가 임기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는데 당의 등록 대장을 보고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나를 배신하고 모든 걸 폭로해버린 거야. 때마침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내가 평양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었어. 아내는 평양의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하다가 내가 초상화를 분실했고 그게 들통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지. 게다가 아내가 평양에서 목격한 장인어른의 처지는 너무나 참담했어. 평생을 김씨 일가의 금고지기로 개처럼 충성했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니 평양 외곽에 이불장 하나 없는 낡은 아파트로 쫓겨나 벽에 못을 박고 옷을 걸어두고 계셨대. 배급마저 끊겨서 한 달에 감자 몇 킬로그램 받는 게 전부였지.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깨달은 거야. 아, 우리 가문도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초상화 분실건이 터졌으니 쿠웨이트로 돌아가면 내 남편도 죽은 목숨이겠구나. 평양에서 쿠웨이트로 돌아온 아내가 눈물을 머금고 내게 묻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며칠 뒤 평양에서 소름 돋는 전보 한 장이 날아왔어. 대사관 로비에 있는 김정일의 유화 작품을 대사가 직접 들고 평양으로 들어와라. 완벽한 함정이었지. 선 전화를 잃어버린 걸 다 알면서 유화 작품을 핑계로 나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처형하려는 속셈이었어. 평양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내 운명은 정치범 수용소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였지.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알량한 충성심이 산산조각났어. 평생을 바친 대가가 그까짓 종이장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을 빼앗는 거라니. 나는 아내와 딸을 살리기 위해 최후의 결단을 내렸어. 돈이 없어서 또 다른 싼 대사관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캐리어 3개의 짐을 챙겨 차에 실었어. 대사관 돈을 훔쳐 달아났다는 오명을 쓰기 싫어서 남은 예산 5만 불과 공과금 내역까지 깔끔하게 장부에 정리해 두고 나왔지. 딸아이에게는 늘 하던 대로 학교 가자며 차 뒷좌석에 태웠어.
하지만 내가 차를 모은 곳은 학교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는 자유의 길이 열린 공항이었지. 차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챈 딸에게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해줬어. 우리는 지금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단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그 순간 창밖을 보며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 한국에 간다고 내 앞날에 꽃길이 펼쳐질 거란 보장은 없었지. 평양에 두고 온 연로하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그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폭정에서 내 아내와 딸을 지켜내려면 이길 뿐이었어. 그렇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땅을 밟았어. 북한 최고위층의 삶을 버리고 지금 나는 이곳에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있어. 종이 한 장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 몇 달이 자유롭게 좋아하는 한국 방송을 보고 당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누군가는 내게 묻겠지. 그때 모든 부귀영화를 버린 걸 후회하지 않냐고.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어. 내 삶을 올밤매던 그 가짜 충성심을 집어던지고 우리 가족의 진짜 자유를 선택한 그날의 용기를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이야.